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나 했던 코스피가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000포인트 돌파를 향해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강세 속에 순환매까지 나타나면서 이 증시의 하락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시장인데요. 국내 증시 현재 시간 지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투톱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시간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5,9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로봇 종목에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0.77% 오른 1,1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무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5,800포인트 선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5,776포인트 선까지 내려놓기도 했지만 이후에 기관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도 5,96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일중 고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하락 전환하는 등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꾸준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최근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상단은 조금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홀로 1조 7천억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은 1조 6,500억가량 크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시간 900억 가까운 순매도 보입니다. 코스닥은 반면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시간 2,1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00억 넘게 기관도 800억 가까운 매도에 나섭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 0.33% 오르면서 1,4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만 원을 터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승을 AI 서버용 HBM의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HBM3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와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도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K증권은 이익 가시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증시에 ADR로 상장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경우 SK하이닉스의 저평가는 더 부각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 16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하나증권 역시 경쟁사의 추격이 매섭긴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 시장 내 선두업체로 역할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시간 고점을 더욱 높여가면서 5.36% 오른 모습입니다. 10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 SDI의 전고체 기술 리더십은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다며 삼성 SDI가 연내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에 투자를 집행하고 2027년 하반기에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초기 시장 규모는 작겠지만 기술 경쟁력이 돋보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첫 응용처는 로봇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고가의 전기차와 우주항공 등으로 분야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삼성 SDI가 지난 19일 보유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의 매각을 공식화한 점도 재무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SDI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 SDI인데요. 현재 시간에도 7.54% 오르면서 42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가 지난해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연간 매출액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이전 연도 대비 10.7% 증가한 2조 3,988억 원, 영업이익은 11.6% 늘어난 1,958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실적이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쳐 아쉽다고도 평가했지만 성장 기조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B증권은 여전히 K-뷰티 수출을 선도하는 리딩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 중인 점이 긍정적이라며 중국과 미국 법인 또한 성장 궤도로 진입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 제품 구성 변화로 인해 마진 개선 여력이 제한점인 점은 다소 아쉬워 제한적인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맥스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가 견조한 상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평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도 4.48% 오르면서 19만 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미증시가 하락하며 우리 시장도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던 오늘인데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오늘도 견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장중에 20만 원을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앞단이 바뀌는 그런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외국계에서도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눈높이를 높이고 있고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이야기들이 믹스가 되면서 계속해서 윗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가 피크일 것인가, 어디가 고점일 것인가에 대한 대비는 한켠에 저희가 계속 하면서 대비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밑단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 SK스퀘어도 올라가고 이 네 종목이 한꺼번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900선 다시 돌파하면서 6,000포인트 선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반도체에 많은 집중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기염을 토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는 믿을 만한데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투자 포인트를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중국산 ESS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대형 셀 업체들도 올라가고 있고 LNF라든지 이런 종목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미국 하원 의원인 그렉 스튜비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인데 자, 이 의원이 찰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앞자를 따서 이니셜을 따서 만든 충전을 한다는 뜻의 차지라는 법안인데 일단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유해한 적대적 재충전 및 발전 에너지 대응법이라는 제목의 그런 이름의 법안입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ESS를 미국의 안보 위협을 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ESS를 제재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ESS를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법안도 이렇게 캡처본이 시장에서 막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역시 중국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ESS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구나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문제 삼고 어떤 법안의 내용인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은 왜 중국의 ESS를 문제 삼을까요? 여러 가지 결국에는 조선도 그렇고 다른 업종 반도체도 그렇고 다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ESS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아까 이 그렉 스튜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이 전력망과 미국인들의 에너지 소비를 감시하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미국인들이 우리의 전력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국이 다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ESS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는 USCC라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전력망이라든지 핵심 인프라 아니면 에너지 소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백도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백도어 이야기 나왔잖아요. 결국엔 백도어가 뭐냐 하면 중국이 이런 스마트폰이든 ESS 등 거기에다가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심어놓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인데 그런 위험을 USCC에서 계속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스튜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중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결국에는 뭐 중국 기업이라는 말이죠. 그다음 중국 관할 내에 있는 기업, 글로벌 업체라도 중국 관할 내에 있는 기업,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관할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 하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ESS를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됐냐? 수입물 한 건당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아니면 우리 돈으로 한 3억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그 밑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차지법이 통과가 되면 미국 관세 당국이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집행 메커니즘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면 미국 상무부가 매년 위험을 보고하는 내용의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막겠다, 중국 ESS를 만드는 업체들을 막겠다라는 거겠죠. CATL이나 BRD 같은 회사가 결국에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 이 두 회사가 미국에서 ESS 판매를 많이 할 수 없고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파일을 우리나라의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셀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미국 시장 제가 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ESS 시장은 거의 노다지와 같은 시장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뚫리게 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당연히 ESS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력망이 더 강화돼야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전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만 해도 미국에 57.6기가와트시의 새로운 추가적인 ESS가 설립이 됐고요.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난 70기가와트시 그리고 2030년까지 결국에는 110기가와트시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계속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중국의 제한은 늘어나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파는 물량은 줄어들고 그 파일을 결국에 우리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2차전지 배터리 업종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2차전지 한번 좀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수급의 빈집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전력기기 아니면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잘 가는 업종들은 언젠가는 한번 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쉬는 타이밍에 분명히 다른 업종을 찾게 될 텐데 수급의 빈집이 있는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으로 한 번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한 번 수급이 틀어지게 되면 강력한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가능성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은 뭐 이 말씀드린 것처럼 ESS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나 현대차그룹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협력하고 같이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하 전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이 점점 이제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인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체로 드러나게 되면 시장에서 한 번 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업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고 ESS가 늘어나고 있고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 2차 전지 업종이 그렇다고 해서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성장기에 어쨌든 초입기, 초중반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많이 눌려있던 사이클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업사이드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를 조금씩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종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AI 디스럽션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의 15% 일괄 관세 방침이 겹치며 3대 지수가 1% 이상 동반 하락했다. 다우는 1.66%, S&P 500은 1.04%, 나스닥은 1.13% 내렸다. S&P 500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밀렸다. IBM이 13% 폭락하며 200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AI 스타트업의 코볼 현대화 지원 발표 이후 레거시 소프트웨어 수요 위축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다. 소프트웨어 ETF도 5% 가까이 급락했고 결제 물류주까지 약세가 번졌다. 백악관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반면 금값은 5,200달러를 돌파했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3%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65,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가는 시장인데 이 외에 또 어떤 돈 되는 섹터가 있을지 박근호 위원의 첫 번째 선택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관련된 이 섹터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관세 이야기를 계속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를 좀 일단락 됐나 싶었는데 25%를 올렸다가 또 갑자기 연방대법원에서 이 관세 관련된 위법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또 15%로 다시 올리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런 관세가 복잡한 상황에 위원님 어떤 저희는 업종이나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작년 1월달부터 이제 상반기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 4월달, 5월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했을 때 네. 시장에서 나름대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 이제 대선 전까지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바로 엔터주였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이제 나름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서 굉장히 프리한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 다음에 게임 업종도 나름대로 이제 관세와는 거의 뭐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네.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되는데 다만 게임주들은 이제 어떤 업종 전반적인 느낌보다도 이제 개별적으로 각계전투적인 느낌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게임주들은 뭐 환율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신작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이것을 확인한 후에 게임주들은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지금 당장은 우리 시장이 워낙 지금 강하다 보니까 관세에 그닥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찾아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관세에 아예 좀 무관하거나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업종으로 엔터나 게임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표적인 종목 펄어비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신작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 뭐 전 세계 모든 게임주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신작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신작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평균적인 흐름인데 네. 펄어비스가 가장 그 가깝게 신작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 대표 기업이죠. 7년 만에 이제 붉은 사막이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지 오래되긴 했었습니다만 주가 흐름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죠. 7년이라는 것은 사실 이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우리 이러이러한 게임 만들어요. 이제 앞으로 공개를 할게요라는 게 기간이 7년이 아니라 이제 나옵니다. 발표합니다라는 첫날부터 7년이 지금 지난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됐었죠. 3월 19일 날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월 19일까지는 뭐 시장이 좀 나름대로 흔들리는 게 오히려 게임주들한테 기회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3월 19일까지는 일단 계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펄어비스 AAA급 타이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게임에서 AAA급 게임이다 혹은 타이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1,000억대 이상의 어떤 그 개발비를 들인 게임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초거대 대작이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온라인 게임이나 뭐 PC로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콘솔 기반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에서 흥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쪽은 이제 아시아 쪽은 콘솔 기반 게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콘솔은 이제 유럽이랑 미주 쪽에서 굉장히 강하죠. 이쪽에서 이제 흥행을 좀 몰아줘야 되는데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이 예상 판매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 타이틀 CD 같은 타이틀은 8만 원이고 이제 조금 언론사마다 예상 판매량이 다르긴 합니다만 400만 장 정도를 미니멈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출 기준으로만 3,200억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최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실망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출시하고 나서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합해 주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엔터주 쪽에서 SM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엔터사들 4사 중에 가장 그 실적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죠. 주가는 좀 많이 처져 있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2% 정도 급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도 있었는데요. 주가는 좀 그에 못 미치게 계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흐름, 최근에는 좀 저점 잡아가는 모습이 나름대로 한 접근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스파, 라이저, NCT 이런 좀 약간 저연차 그룹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SM의 주가 흐름을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이나 올해 고점 대비, 작년 고점이죠. 작년 고점 대비해서 상한가를 한번 좀 가야 될 정도로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나빠서 처진 게 아니라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간 수급이 비어 있어서 지금 이제 엔터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SM도 좀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펄어비스, 엔터주 중에 SM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관세의 피해를 덜 받는 업종 중에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러면? 자, 엔터주 중에 이제 하이브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하이브? 네, 엔터주 이제 대장이죠. 하이브 할 때 뭐 사실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 BTS 얘기 하나만 해도 설명이 네. 뭐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TS로 인해서 이제 하이브가 올해 걷어들일 수 있는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시장에서 많이 공개가 됐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서 499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BTS 복귀로 물론 기저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BTS가 올해 어떤 월드 투어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떤 실적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쪽에 이제 SM의 쪽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 쪽에 있는 펜 플랫폼 위버스, SM 쪽은 이제 디어유가 있죠. 이 위버스에서 최근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 일단 하이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브의 고점이 언제냐면 21년도가 최고점이에요. 5년이 지난 후까지도 21년도의 최고점을 아직까지도 경신을 못한 모습인데 올해 한번 하이브의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시혁 의전과 관련돼서 오너 리스크 재판 관련돼서 오너 리스크는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삼아도 큰 무리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 가격은 45만 원, 손절 가격은 3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엔터주 중에 하이브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3월 22일에 BTS 컴백, 그 뒤로 글로벌 투어 과연 어느 정도의 흥행과 여론몰이를 또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지 주가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와 관련된 섹터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박근호 위원님께서 고르신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뭘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대형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어온 건 거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자,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이제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좋다. 물론 대형주가 당연히 좋죠. 지금 시장에서는. 네네. 근데 지금 3월달에 예정돼 있는 게 거래소랑 코스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관련주들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섹터로 정했는데요. 일단 거래소 쪽에서 일단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뭐 확정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한미약품, 대한전선 등이 이제 중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올라갈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에피스는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익홀딩스 그리고 이제 현대무백스, SPG, 오름테라퓨틱스 이 정도 기업이 일단 중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후보군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대형주에서 이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렇죠. 현대제철, 강원랜드, 넷마블 정도가 이제 지금 이제 후보군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정하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선정 기준이 자본금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 정하니까 당연히 주가 흐름이 좋아서 시가총액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이 되겠죠. 네네. 이제 12월서부터 12월, 1월, 2월까지 3달 동안에 주가 흐름을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시가총액 올라간 종목군들이 대형주로 편입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물론 뭐 좋아서 올라갔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부담,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등급 조정이 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형주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정기 변경에서 대형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은 이탈되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로 편입될 만한 종목들 중에 대형주 중에 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대형주 편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6월달에 있는 뭐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있는 이런 네.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종목이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대형주가 아니었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그러게요. 수도 있는데 LG 이노텍은 대형주는 아니었고요. 현재 LG 이노텍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기판 쪽 삼성전기는 MLCC가 있긴 합니다만은 LG 이노텍은 이제 기판은 지금 이제 커나가는 사업 부분이고 어떤 매출의 한 80%를 해당을 하는 게 이제 애플 쪽의 그 카메라 모듈이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이제 견인을 하고 이제 기판 쪽이나 로봇 쪽에 이제 이끌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애플 쪽에서 거의 이제 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어떤 중국 업체한테 좀 쉐어율을 조금씩은 좀 양보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애플 쪽에서 강한 좀 모멘텀을 갖고 네.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중국의 이제 써니 옵티컬이 좀 쫓아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이폰 내에서의 점유율은 사실 뭐 비교 대상은 아니고 LG 이노텍도 일단 보선 다이내믹스나 테슬라 쪽에서 비전 센싱 부분이죠.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판 쪽은 지금 LG 이노텍 쪽에서 언론 통해서 이제 보도하기로는 우리는 지금 FC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 풀 가동 중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아직은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뭐 스타주 중에 작년서부터 스타주 중에 하나였죠. 로봇 관련돼서 이제 SPG 네. 준비를 했는데요. SPG가 이제 시장에서 왜 관심을 받았는지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이제 SH 감속기죠. 이제 감속기는 두 개가 있죠. SH 감속기가 있고 SR 감속기가 있는데 SH 감속기는 이제 로봇 등에 쓰이는 초정밀 이제 감속기고 SR은 이제 어떤 정밀한 부분보다도 이제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인데 SH 감속기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하모닉에서 거의 독점이었다가 국산은 성공을 좀 했었죠. 그리고 SPG를 좀 최근에 단기간에 끌어올린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사실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 기업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 자산운용 쪽에서 이제 SPG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죠. 이 부분들이 삼성에서 SPG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시장의 투자 포인트를 네. 좀 제공도 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도 SPG가 공급한다는 것은 뭐 상당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고요.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SPG CEO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네. 봤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오바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협동 로봇과 관련돼서 시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5년도죠. 25년도에 우리나라 협동 로봇이 만들어지고 판매된 게 800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800대 관절이 6개 들어가 있다라고 치고 관절 하나당 국산 어떤 그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국산 어떤 협동 로봇이나 감속기 액추에이터 시장을
굉장히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언론 보도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센티멘탈적인 상승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올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은 SPG 실적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힌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중에 SPG 또 그리고 LG 이노텍이 대형주로 좀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면 대형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뭘로 보세요? 저는 오히려 대형주 중에 중형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하나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사들의 주가는 이제 신작이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넷마블 올해 예고돼 있는 신작이 8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종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3조 원 정도 기록할 전망인데 이 넷마블에 또 좋은 캐시카우가 하나 있죠. 바로 코웨이죠. 코웨이 지분 25%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에서 연결 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넷마블 하면은 이제 환율 수혜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그 어떤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혜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환율로 이제 고환율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콩 계열 스피넥스 게임사 인수한 거 이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2020년도 최고가가 20만 원인데 지금 한 5만 원 초반이죠. 한 4분의 1 정도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신작 기대감 때문에 자리도 잘 잡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7만 원, 손절 가격 5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중형주로 좀 강등되는 종목 중에 오히려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 넷마블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종목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화됐다. 증시와 암호화폐가 동반 하락하자 자금이 금과 은으로 쏠렸다. 23일 오후 4시 20분 코맥스에서 금 선물은 3.39% 급등해 온스당 5,253달러를 기록했다. 은 선물은 7.48% 폭등하며 88.50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증시는 일제히 밀렸다. 다우는 1.66%, S&P 500은 1.04%, 나스닥은 1.23%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락하며 6만 4천 달러 선이 붕괴됐다.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가 재현됐다. 관세 변수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안전자산 랠리가 이어질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 지금 벌써 지수가 3,95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2% 가까이 상승세.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면서
과연 오늘 6,000포인트까지는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시장이 요즘 뭐 워낙 마지막까지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약세 보이다가 1,16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열심히 선물 매수를 하면서 뭐 현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00원 매도하는데 선물에서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대단합니다. 장중에 삼성전자 20만 원을 넘겼고 SK하이닉스도 100만 원을 넘겼다가 지금 잠시 또 아래로 내려와 SK하이닉스 또 다시 100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딱 20만 원 터치하고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100만 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100만 원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또 온도를 느껴봐야 되겠죠. 오장 종목 레이더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종목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첫 번째 선정해 주신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 SDI를 주셨네요. 자, 오늘 삼성 SDI가 7% 넘게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분위기들이 좋은데 그렇죠. 2차 전지 이제는 좀 사야 되나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좋은 설명 잘 해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면에서는 대안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이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뭐 1,500, 3,000을 가기 위해서 핵심 축 중에 하나의 섹터, 바이오와 2차 전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2차 전지 쪽은 소재단에서 에코프로 형제들 네. 그리고 셀 쪽에서는 LG 엔솔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삼성 SDI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구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 대학과 공동으로 리튬 메탈 배터리 기술 개발을 성공을 거두면서 상당히 안정성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은 전구체 배터리하고도 접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전구체 배터리 양산 투자를 올해 집행을 하면서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생산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뭐 가격이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네네네. 중요하겠지만 뭐 사실은 뭐 전기차도 처음에 태동할 때 뭐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한때 뭐 폭발적인 또 성장세도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결국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가시성 있게 개선되느냐 이 부분인데 삼성 SDI 역시 ESS 사업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실적을 견인하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하면서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 기조 그리고 2027년부터는 완전한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ESS 쪽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인데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한번 좀 우리가 볼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먼저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월봉부터. 하겠는데요. 월봉으로 보시면 사실은 뭐 2021년도에 이러한 고점을 형성해 주었고 그리고 이 50만 원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모습들 이것이 이제 이탈이 되니까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면서 15만 원까지 갔었고 네. 지금 자리에서는 가장 강한 저항이 이 48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좀 더 명확하죠. 근데 하락은 마무리가 됐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고점을 가기 위해서 이 78만 원을 가기 위한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이러한 밴드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다가 하나 둘씩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자리들이 이제 이 48만 원에서 50만 원 자리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오히려 36만 원과 8만 원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 준다라는 것은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네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그런 어떠한 그 흐름들 속에서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1차적으로 이제 36만 원, 8만 원이 지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6만 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네. 물론 뭐 50만 원을 단숨에 돌파해 주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48만 원을 언제 빨리 가주느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을 또 우리가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뭐 지금 계속해서 42만 원, 뭐 41만 원대 중반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가 이하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오늘 뭐 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50만 원 언저리까지 어떻게 이제 도달하느냐 이 흐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한 번 더 다음에 위원님께서 점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확인할지 한번 공개합니다.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지금 계속 다시 이 상방이 열렸습니다. 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산일전기는 아직 뭐 전고점을 뚫진 않았지만 다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LS 일렉은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10월 23일 날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30만 원대였죠. 그리고 새해 들어서도 1월 초 중순에도 오히려 이제 그쵸. 4차 목표가까지 이제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금강을 캐면은 곡괭이하고 청바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 그러는데 이 반도체가 신고가를 내면 낼수록 결국은 이 전력 그러니까요. 쪽은 불가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거의 패턴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었다 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도 결국은 에너지 고속도로 U자형 이 11조 서해안 전력만 수주 여기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네. 작년 4분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주뿐만이 아니라 초고압 또 배전, 증설 이런 성장 모멘텀을 아주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산일전기 계속 여러분들께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실적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의 빅테크 고객 수를 확대한다라든가 그리고 2030년에 미국만 단일 매출 3조 원을 돌파하겠다. 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도 수주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발전하지 못한 이러한 어떤 전력 설비 쪽에 있어서의 선도 주자로서 같이 함께 실적단이 우상향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일봉의 모습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주가가 단숨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급등할 때는 뭐 쫓아가서 대응을 하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든 물리든 그러다가 이제 일정하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수렴되는 과정들, 제반 이평선들 다 이렇게 수렴을 시켜놓고 1월 27일 날 거래 실리면서 양봉이 올라가는 요게 또 다른 시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뭐 이 실현도 병행하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눌러줄 때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러한 종목들도 편입해 나가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결국 뭐 반도체 또 전력, 원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떠한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반도체 말씀해 주신 전력기기, 원전, 뭐 최근에는 MLCC까지 또 편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업종들은 쉬고 눌렸을 때 담아놓고 기다리고 이런 전략을 계속 좀 현재까지는 유효하니까 계속 좀 병행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제가 4차 목표가 7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75만 원. 돌파 75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돌파가 됐으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예. 5차 목표가 8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